네, 이번 시간에는요. ESG의 역사 얘기를 좀 드릴게요. ESG는요. 우리가 이제 아주 익숙한 개념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는 많이 알지만 근데 이 역사를 이렇게 배워보면요. 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걸 중요하다고 그러는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의 역사에는요.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UN입니다. UN. 국제연합. 예. 전 세계에 있는 200여 개 국가가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해서 함께 하나의 나라처럼 해결해 가자 하는 게 UN이죠. UN은요, 기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합니다. 국제개발협력.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인류를 많이 발전시킬까?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나라 간에 어떻게 협력할까? 그리고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나라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그 다음에 어려운 국가를 어떻게 원조하고 도와줄까? 이게 바로 유엔이 추구하는 목적이거든요. 국제개발협력. 여기서부터 이 ESG의 개념들이 나온다는 점이에요. 예, 역사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의 포인트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이라고 본다면 저는 1987년도라고 봅니다. 1987년도에요. 유엔의 세계환경개발위원회라는 곳에서요. 문서가 하나가 채택이 됩니다. Our Common Future. 예, 이런 제목의 이제 그 문서가 나오는데요. 이 문서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됩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때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재 우리 세대가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는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예. 미래 세대가 잘 살 수 있게 지금 현 세대가 너무 막 쓰지 말자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석유 다 써버리고 석탄 다 써버리고 예, 그다음에 나무 다 베버리고 예, 그다음에 지구 완전히 다 오염시켜 놓은 다음에 미래 세대 잘 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이런 개념입니다. 이 얘기가 최초로 나온 게 1987년도고요. 블루틀란트 보고서라고 이제 하는 거는 그 당시에 이 회의의 의장이 노르웨이 총리 브루틀란트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브루틀란트 보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표지예요. 네. 이게 이제 채택된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2004년에 있었던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하는 또 채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였냐면요. 그 당시에 이제 UN 사무총장이 코피 아난이었거든요. 이 코피 아난이 세계 20대 그 연기금이나 이런 금융기관들의 그 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채택을 한 문서가 있어요. 거기에 있는 문서에 보면 ESG라는 요소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기업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들은 투자 요소에서 앞으로 ESG 이 요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보고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표현이 1987년 그리고 2004년도에 이런 이렇게 ESG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그 당시에도 이제 코피 아난이 이제 그 사무총장이었는데요. 유엔의 책임 투자 원칙 해서 UNPRI라고 얘기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투자할 때 어떻게 투자할 거냐면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6가지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투자 분석과 의사결정에서 ESG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되고 투자 철학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ESG 이슈를 통합적으로 이렇게 관련해야 된다는 거고요. ESG 이슈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금융산업이 이걸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세부적인 진행 사항들을 공개한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 문서가 나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 2015년에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 이겁니다. 약어는요, UN SDGs 이렇게 부릅니다.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UN 총회에 참석한 전 세계에 있는 그 정상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뭐냐면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 우리 인류가 공동으로 이 17가지의 골을 달성해내자 이런 겁니다. 빈곤 퇴치, 기아 종식, 그리고 성평등 이런 내용들 쭉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불평등 감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기후, 환경, 그다음에 정의, 평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15년 동안 우리가 잘 지키자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 보면요, ESG 관리한다고 하는데 보면 거기에 이 SDGs를 갖다 목표로 설정해서 연관을 시켜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이게 ESG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2015년도부터 2030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가 함께 노력할 목표인데요. 지금 2023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막 ESG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불과 7년 남았거든요. 그러면 실제 7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 유럽, 그다음에 이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뭐 미국이나 중국 이런 데서도요, 이제 급해졌어요. 이런 것들을 해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7년 정도는 굉장히 ESG에 대한 요구들이 기업의 환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SDG? 소외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고 경제가 튼튼해야 삶의 질도 나아지겠죠?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환경 문제는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잖아요. 지구를 더 깨끗하게 세상의 다음을 가꾸다. KSDGs. 네, 영상 잘 보셨죠? 네, 바로 이제 UN SDGs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요거 전에 2015년도부터 203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UN에서는요, 2000년부터 2015년도까지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UN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해가지고 밀레니얼 디벨롭먼트 골스 해가지고 MDGs라고 해서 그 요소가 8개거든요. 절대 빈곤 및 기아 퇴치, 보편적 초등교육, 남녀 평등 및 인권, 아동 사망률, 모성 보호, 그다음에 뭐 각종 질병,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보전, 예,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구축 이게 있는데요. 2000년에 이걸 노력해서 2015년까지 이걸 위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정한 게 지금은 전 세계 인류가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요소다. 뭐 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중요한 이제 결과가 있는데요. 2019년에 미국의 BRT, 우리나라로 치면요, 전경련과 같은 곳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들 200개에 있는 CEO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있는 멤버들은 뭐 여기 있는 뭐 애플의 팀 쿡, 그다음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GM의 메리 베라,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구성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들이 그 성명을 발표했어요. 2019년 8월에.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야, 이게 뭔 얘기야? 네, 이 큰 회사들이 지금까지 이 그 BRT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요, 97년도부터 회사는 주주를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공식적으로 폐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발표한 내용이 이거예요.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한다. 직원들에게 투자한다.
납품업체를 윤리적으로 대하고 지역사회를 지원한다. 환경을 보호한다. 회사 운영의 투명성과 주주의 참여를 보장한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ESG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기업의 존재 목적에. 바로 이런 부분들이 바로 ESG의 핵심적인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하면 왜 우리가 ESG 경영을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바로 BRT의 의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주자본주의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주를 위해 존재하고 이윤을 창출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결국 지금까지 계속 연구되고 논의됐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점이 된 거다. 그리고 이걸 가속화내는 게 바로 ESG고 그걸 선언한 게 바로 BRT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누굽니까? 주주 당연히 들어가겠죠. 협력업체, 지역사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구성원인 직원까지 이들에게 기여함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자본주의의 근본에 대한 변화를 보여주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동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는 겁니다.